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자연재해. 이번에도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등 곳곳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복구도 막막한데 당장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많다고 하네요.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고 집안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게 이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네. 이럴 땐 그냥 심정적으로 뭐 한 해만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경우 이제 재난인데요. 이제 피해 복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남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그러니까 공평 타당한 손해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네. 법률의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집이 자가 소유의 집이면 그냥 네. 내가 내 돈으로 고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수월한데 네. 전월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이 수리 비용을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이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이건 계약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임대인은 세입자한테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민법 규정을 보면요. 임대 기간 중에 주택을 사용하는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수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건 집주인에게는. 평시겠죠. 근데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평시뿐만 아니라 네. 그런 자연재해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집이 침수됐다 그러면은 네. 집주인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수선의 범위, 그러니까 그 네. 보상해주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네, 보통은 이제 그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놔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도배나 장판 아니면 뭐 배수 시설 네. 집이 침수됐을 때 뭐 그런 큰 것들 있잖아요. 구조적인 그렇죠. 우리가 구조적인 건축물들? 것들 네. 보통 대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큰 것들은 네. 집주인이 1차적으로 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작은 수리는요? 예를 들어서 네. 벽에 이렇게 물이 새어서 들어와서 그 가구나 가전제품까지 망가졌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전 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들은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평소에 이제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 수리를 해달라고 집주인한테 꾸준히 요구를 했어요. 하자라면 어떤 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벽진 어떤 구조물의 하자를 그쵸. 말씀하신 거죠? 그런 하자가 평소에 있어서 이제 세입자가 수리를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해주지 않는 사이에 네. 폭우가 내려서 어떤 가구가 또 침해를 받았다면은 네.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구가 이미 집주인이 설치해 놓은 우리가 뭐 빌트인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붙박이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면 그땐 또 상황이 달라지나요? 이것도 역시 계약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빌트인이라는 거는 집주인이 빌트인까지 완비된 상태를 제공하는 게 계약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게 수리 안 해준다면 일단 내 돈으로 하고 나중에 청구도 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세입자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돈으로 먼저 수리를 하고 나서 그 수리 내역 같은 거 영수증을 보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네. 집주인에게 나중에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 어쨌든 자연재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네. 수선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거고 집주인에게, 집주인에게 있는 거고. 있는 겁니다. 다만 과실 여부에 따라서 세입자도 일정 부분 책임은 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세입자가 태풍이 몰아친다고 예보가 났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창문을 닫는다거나 그런 정도의 의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세입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수리비 못 주겠다. 집주인이 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수리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은 일단 내가 수리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걸로 내 돈으로 먼저 충당을 하고 예. 그다음에 월세나 뭐 보증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월세야 뭐 예를 네. 들어 150만 원 수리비 나왔다고 하면은 50만 원짜리 월세 네. 석 달 동안 안 내면 그만이지만 이 전세는 또 상황이 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월세도요 그냥 안 주면 안 되고요. 집주인한테 통지를 하고 주지 않아야 돼요. 예, 이거랑 이렇게 상환하겠다 이걸로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에 뭐 압류를 한다거나 가압류를 하고 이제 소송상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책임은 많은데 네. 좀 권한은 좀 적게 드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네. 피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럴 때 정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사실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배수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주택이 침수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요,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두 가지 경우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의 어떤 과실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국가에서 하천이나 도로를 잘못 설치했거나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네. 네. 예, 그래서 한번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요. 이제 통행 불가능 지점의 차단이나 통행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요. 네. 이런 경우에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대피하도록 지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역시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로 봐서 네. 이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례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런 뭐 태풍이나 호우를 입은 그런 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보통 거죠? 네. 이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는요, 뭐 태풍이 북상했었던 경우나 아니면 네.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 국가의 책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책임 인정한 사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산사태, 우면산사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때도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과실이 인정이 됐던 건가요? 네, 그 과실은 이제 이런 거죠. 왜 대피하라고, 그러니까 대피를 하면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는데 대피하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게 된 부분인 거죠. 국가에 대해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도 국가 피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지자체 사실, 말고 국가요. 네, 국가나 지자체나 똑같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가 났을 때 그 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고 네. 그 어떤 과실이 있다면 국가 공무원의 과실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이라면 네.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침수 피해 가구에 대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세대당 2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세입자가 받는 겁니까? 집주인이 받는 겁니까? 예, 이거는 실거주 지급 원칙이기 때문에요.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 네. 그럼 집주인은 못 받고요. 네, 집주인은 사실 받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 금액이 이렇게 사실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네, 많지 않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뭐 이것도 뭐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래서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네.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듯이 수리 의무는 집주인한테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세입자한테 주니까 네. 좀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한 경우에 반반씩 나눠 가져라라고 네. 이제 지자체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합의하지 않기도 어렵고 네. 집주인이니까 그래서 좀 분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200만 원 그냥 받기만 하고 수리 안 하고 네네. 계약 다 돼서 그냥 저 갈게요 하고 그냥 가버리면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 법에서 그러니까 규정으로 집주인에게 절반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까 뭐 풍수의 보험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법적인 그런 어떤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런 보험 상품 가입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코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